시작할게요. 그래서 운송 서류예요. covering at 적어도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방식의 운송 서류. 복합 운송 서류란 뜻이에요. 자, 복합 운송 서류란 뭘까요? 복합 운송 서류는 육상, 항공, 해상, 철도를 이러한 운송 방식에서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운송 방식으로 물품을 운송해서 발행되는 것이 뭐다? 복합 운송 서류예요. 복합 운송 서류에선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전 구간 단일 책임이에요. 아무리 서로 다른 운송 방식으로 이동을 한다 쳐도 처음에 선적할 때부터, 처음에 물품을 수탁받을 때부터 운송 방식이 바뀌더라도 전 구간에 대해서 복합 운송인이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제 복합 운송 서류가 발행이 되냐? 일반적으로는 복합 운송인에게 수탁될 때 물품이 이제 복합 운송인에게 이제 운송을 해주세요라고 물품을 맡길 때 복합 운송인이 그 물품을 받았을 때부터 바로 그때 복합 운송 서류가 발행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원칙적으로는 수치 BL이 발행되겠죠. 선적 BL이 아니고 수치 BL이 발행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왜? 물품을 수탁되어졌을 때 복합 운송 서류가 발행되기 때문에 BL도 수치 BL이 발행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이 세 가지 특징을 기억해 두시고요. A항 보실게요. 복합 운송 서류는 명칭에 상관없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이름으로 쓰여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복합 운송 서류는 걸 표시하고 있으면서 명칭에 상관없이 must appear to 다음과 같이 꼭 나와 있어야 됩니다. 요건 첫 번째죠. indicate 표시하고 있어야 돼요. carrier 운송인의 명칭을 표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운송인의 명칭을 표시하고 있어야 되고요. 다음의 자에 의하여 서명된 것으로 보여야 됩니다. 자, 지금 보세요. name 있고요. 운송인의 명칭 그리고 signed 서명되어 있어야 된대요. 아셨죠? 뭐로? 운송인에 의해서 서명이 되거나 또는 named agent for or on behalf of the carrier 해서 지정 운송 대리인이에요. 그냥 이렇게 아시면 돼요. 막 이거를 파헤치려고 할 필요 없어. 운송인에 의하거나 지정 운송 대리인에 의해서 서명된 것. 아셨죠? 그 다음 마스터 해서 선장이죠. 선장. 여기 이게 왜 나올까요? 복합 운송 서류인데 선장 왜 나요? 이러시는 분들 있어요. 복합 운송 방식은 뭐예요? 보통은 해상 운송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선장도 나옵니다. 아셨죠? 선장 또는 지정 선장 대리인. 한마디로 운송인이나 선장이나 지정 대리인에 의해서 서명된 것으로 보여야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 any signature 해서 어떠한 서명, 누구에 의해서 운송인, 선장 또는 대리인에 의한 서명은 must be identified 해서 확인되어야 돼요. 그 운송인과 서명이나 대리인의 것으로 확인되어야 됩니다. 또한 서명, 대리인에 의한 서명은 must 표시하고 있어야 돼요. whether 그 대리인이 어떤 서명을 했는지 또는 대리인이 서명을 했는지 어떤 서명 운송인을 대리해서 서명을 했는지 선장을 대리해서 서명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운송서류를 보시면 자, 운송서류를 보시면 여기에 운송인 명칭이 나와요. 여기에 운송인 명칭이 나오고 여기에 서명이 있어요. 그러면은 은행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이제 운송인이나 선주에 대한 원본을 다 가지고 있어요. 서명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서명은 막 진짜 인간 갖다가 찍고 염주 갖다가 진짜 찍고 이게 아니에요. 전자화되어 있어요. 전자화로 원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들은 각 운송사나 각 선주들의 그러한 서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운송서류가 오면은 그것을 기준으로
원본인지 맞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또한 대리인에 대해서 서명이 돼 있으면 대리인에 의해서 여기 밑에 뭐뭐뭐 에이전트에서 돼 있으면 이게 진짜 대리인인지 운송인에 대한 대리인인지도 정확하게 은행이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A양은 결론적으로 운송인의 명칭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아, 운송인의 명칭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서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서명은 운송인, 선장 또는 이들의 대리인에 대한 서명이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A양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 다음 두 번째 보실게요. 표시하고 있어야 돼요. 물품이 have been dispatched, 발송되었거나 물품이 발송, 수탁, 선적이죠. 선적지, 신용장에 명시되어 있는 선적지나 수탁지나 발송지여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신용장이 예를 들어서 발송지, 수탁지, 선적지를 명시하고 있어요. 그럼 운송서류상에 요 세 개가 다 나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운송서류상에는 요거나 요거나 요거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한마디로 신용장에 있는 적어도 발송지, 수탁지, 선적지와 똑같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단, 뭐로 돼 있어도 이 뜻이거든요. 미리 인쇄된 문헌으로 돼 있거나 또는 스탬프에서 도장이라든지 표기죠, 표기, 부기, 뭐로 표기된 물품이 have been 발송되었거나 수탁되었거나 선적되었다고 표시되는 표기나 도장이 있는 경우에 의해서라도 신용장과 동일해야 된다. 신용장에 있는 발송지, 수탁지, 그리고 선적지와 동일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복합운송 서류를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선적지하고 뭐 선적지나 수탁지나 또는 발송지 같은 게 찍혀 있어요. 근데 찍혀져 있으면은 그 발송지, 수탁지, 선적지를 보면 돼요. 그걸로 그 신용장과 맞는지 보면 되는데 여기에 부기가 나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온보드 노테이션 해서 막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 요게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일반적으로 기재된 선적지보다 본선적지에 표기나 부기가 노테이션이 있으면 얘가 더 우선시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게 복합 운송 서류는 이렇게 발송, 수탁, 선적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발송은 뭐예요? 운송인이 뭐 발송했거나 수탁은 운송인이 물품을 운송하기 위해서 수탁되어진 거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복합운송 서류에는 선적지가 발송, 수탁, 본선적지를 다 포함하고 있구나를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스탬프나 노테이션 요거겠죠. 그 밑에를 보실게요. The date of issuance of the transport document. 운송 서류의 발행 일자가 will be deemed. 간주됩니다. 뭐로 간주돼요? 발송, 수탁, 본선적재된 일자로 간주를 한대요. 한마디로 발송되거나 수탁되거나 선적됐을 때를 운송서류 발행 일자로 간주하는 게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러나 만약에 운송서류가 표시하고 있어요. 스탬프나 아니면 부기로 표시되어 있는 스탬프나 부기로 표시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발송, 수탁, 선적일자는 선적일자로 된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딱 봤을 때 발송일, 수탁일, 선적일자를 표시하는 본선적재 부기가 있으면 이 본선적재 부기를 더 우선시 돼서 이때 부기된 일자를 선적일자로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재된 선적일, 발송일, 뭐 수탁일보다 부기가 더 우선시 된다는 내용을 이렇게 어렵게 써놓은 거예요. 알겠죠? 선적일자에 대한 내용이고요. 세 번째 보실게요.
장소죠. 발송, 수탁, 선적지, 그리고 최종 목적지를 표시하고 있을 걸. 뭐에 명기된? 신용장에 명기된 발송, 수탁, 선적 일자나 최종 목적지를 표시하고 있을 것. 이 내용이에요. 보시면 복합운송 서류, 수탁지, 선적지, 최종 목적지. 이게 지금 복합운송 서류만 나오는 표시거든요. 요 문구도 잘 보세요. 비록 뭐뭐일지라도요. 운송 서류가 명시하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다른 발송, 수탁, 선적, 최종 목적지를 명시하고 있어도 신용장에 나타나와 있는 발송지, 수탁지를 기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를 입력하고 있어도 무조건 복합운송 서류에는 신용장에 명기된 발송지, 수탁지나 선적 장소를 표시하고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B를 보시면 복합운송 서류는, 운송 서류는 포함하고 있어. 예정된 또는 이와 유사한 제한 표시를 하고 있더라도 뭐와 관련돼서? 적재항 또는 양육항. 선박, 적재항, 양육항과 관련되어 유사한 제한이나 예정을 표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얘가 더 우선시된다. 얘는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아셨죠?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요 문장 자체가 뻥 뚫려서 나오거나 전치사 문제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해하시라고 해놓은 거지만 여러분들이 정 너무 어려우면 요 문장을 기억을 하시고 있으면 돼요. 복합운송 서류에는 결론적으로 뭐다? 신용장에서 명기된 선적지, 발송지, 수탁지, 최종 목적지가 나와 있으면 된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네 번째. 운송 서류에 대한 단일한 원본은 만약에 발행됐어. 원본이 2개 이상 발행됐다 하더라도 반드시 뭐예요? 운송 서류에 나와 있는 걸로 전통이 제시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전통 제시. 원본을 예를 들어서 5통 요구하잖아요. 그러면은 전통이라는 게 뭐냐면 진짜 원본 5통, 동일한 서류를 5개를 준비해야 돼요. 풀세트는 보통은 이제 운송 서류라든지 뭐 상업송장이라든지 환엄이라든지 어디든 나와요. 결론적으로 원본이 제시되면 그 통수와 상관없이 전통이 요구돼야 돼요. 요거와 똑같은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28조의 보험서류 규정에도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잘 보셨다가 나중에도 똑같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